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6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음으로써, 자,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스케줄 뭐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25일 어제 재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전제로 그 전국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무죄가 됨으로써, 1심이지만 무죄가 됨으로써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아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 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끊임없이 아마 여러 차례 유튜브를 해드려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자, 어제 그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설명을 바로 합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정치적 발언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치적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시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그 미래, 스케줄, 이런 것들은 과연 국면 전환을 맞았느냐, 아니면 수년된 것이냐. 저는 수년됐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정말 앞으로 본인의 그 정치적 미래는 탄탄대로냐? 아유, 턱도 없는 얘기죠. 왜 그러면 당장 이번 주만 봐도, 오늘 26일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가 나옵니다. 1심, 2심 모두 징역 5년. 아마 이번 대법원 확정 선고도 뭐 그냥 기각,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징역 5년이 확정되겠죠? 이 내용이 뭐냐면, 김인섭 씨가 로비를 통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4단계 올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거죠. 그러면 이 여파는 뭐냐? 선거법 재판의 두 개의 축 중에 하나가 백현동 용도 변경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이 과연 그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로비를 받아서 한 것이냐, 그걸 가지고 다퉈왔는데, 로비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김인섭 씨 재판이 그냥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돼버렸어요. 1, 2, 3심 확정이 돼버리면 이거는 당연히 뭐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형사재판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의 절반은 이미 패소했다. 1심이든 2심이든 대법원이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의 두 가지인데, 백현동 용도 변경과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건데,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계속 다투겠죠. 그런데 백현동 용도 변경 부분은 내일 모레 김인섭 씨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거론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에 관한 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그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사법 리스크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장동 백현동은 그걸 벗어나서 뭔가 자기가 없는 것처럼, 그에 대한 비리가 없는 것처럼 조작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꾸며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고, 그게 실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뭐 징역형까지는 몰라도 뭐 벌금 몇백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법적인 일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 김인섭 씨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사실은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절반이 이미 유죄로 확정됐다 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날 29일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물론 대북송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뇌물, 정치자금법, 대북송금 요 세 가지 혐의사항에 대한 2심 선고가 있는데 이게 6월 초에 1심 선고 나고 나서 지금 5개월 만에 2심 선고하는 겁니다. 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아마 그냥 확정될 가능성, 9년 6개월 중형을 받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대북송금 사건 아닙니까? 부지사가 행한 대북송금 범죄. 근데 이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을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지만 이게 2심에서도 여전히 다 대북송금의 불법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나면 아마 내년 4, 5월 중에 아마 확정 선고가 될 텐데 이화영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북송금 부분도 뭐 유죄.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는 게 그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의 쟁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부지사가 지사를 위해서 북한과 접촉하고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청한 그게 보고 안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뭐 증거도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도 먹구름이 이미 끼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비가 내리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우이증 교사의 1심 무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런데 28일 내일 모레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우이증 교사 1심 무죄를 이제 토대로 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마 오늘쯤이나 내일이나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면 그걸 재표결을 한다는 건데 지난번에 뭐 해병대원 특검법 때 4표 반란표가 있었죠. 글쎄 뭐 이거 뭐 별로 반란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 검사 추천이 말이 제3자 추천이지 무늬만 제3자 추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동의할 지금 국민의힘 의원은 뭐 하여튼 최소한도 8명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또 이것도 부결되고 검사 탄핵 최근에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이재명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상당 부분에서 탄핵 이 탄핵이야 뭐 할 수 있겠죠. 뭐 국회 압도적 다수니까. 그러면 이제 탄핵안은 통과되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재로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돼서 부결됐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담을 털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부담은 여전히 가중되죠. 어찌 보면 이제 이 부정적 여론은 더 이상 확산될 여지도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미 확산될 만큼 됐다. 70%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단만 남은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결됐다고 뭐 여권이 안심하고 자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진영 논리에 불과하고 이제 남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한 여러 가지의 어떤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지율 결정적인 반등은 어렵다. 일부 뭐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지지율 반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터느냐 그냥 뭉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저희들의 경험상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내일 28일, 29일 연이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아니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판에 확정되거나 아니면 2심 선고가 나옵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이제 12월로 넘어가면 이번 주 끝나면 12월이죠. 곧바로 이제 선거법이나 위증교사에 대한 2심 재판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요동을 칠 거거든요. 이거 절대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의 절반은
김인섭 씨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미 절반은 패소한 거다. 백현동 부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보도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위증교사 무죄를 이유로 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것이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 국정평가가 바닥이지만 그 반사 이익을 이재명 대표가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면적으로는 챙길 수 없다. 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인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또 멀지도 않습니다. 2심 언제쯤 들까요? 뭐 법상으로는 3개월이라고 하지만 아마 금년 지나면 그러면 바로 2심 분위기로 갈 거래요. 2심 이제 그때 가서는 금년 지나면 2심 재판 이제 금년 말이나 이때쯤에 12월쯤이나 2심 재판 시작할 거고요. 그럼 뭐 잠시 휴정했다가 내년 초에 2심 재판 속개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정신없이 돌아갈 겁니다. 대북송금 재판 본재판도 시작하고요. 그러면 2심 대북송금 재판 1심 언제 나오느냐? 진짜 줄줄이 재판 대기 중이다. 그것도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이 계속 대기 중이다. 지지율이 결정적인 반등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제가 이제 이번 그 위증교사의 무죄 선고가 나옴으로써 당내 분위기는 좀 가라앉을 겁니다. 이제 플랜 B 얘기는 쏙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플랜 B가 그럼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뭐 올 그 한 4월, 5월부터 친문 비명계들을 대거 경기도 수뇌부에 배치를 하고 영입하고 그랬죠. 이 작업은 계속될 거고요. 그러니까 친문 비명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의 끈끈한 유대는 강화될 것이고 계속. 그걸 플랜 B라고 우리가 명명을 할 뿐이지 강화될 겁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뭐 귀국을 3개월 연기했다라고 하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추가로 조금 연기해서 아마 2심 재판 때쯤에 귀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더라도 친문은 여전히 뭉쳐있을 가능성이 높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아니고 무죄가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그 이른바 정치적 생명이 조금 연장됐을 뿐이지 본격적인 반전 국면을 맞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전환이 아니고 이거는 수년이다.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더욱더 위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플랜 B를 플랜 B를 사실은 오늘부터 좀 이렇게 뭔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돼서 내년 상반기쯤으로 지금 연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면 2025년 6월입니다. 물론 그때는 뭐 늦지는 않았지만 2심 끝나도 이재명 대표 절대 대표직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도 또 대법원에 가서 뭐 무죄 받을 거야 뭐 이러고 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그거는 글쎄요 뭐 빠르면 내년 중에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누각 형태로 그때까지 그냥 버틸 것이다. 그러면 2026년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바로 대선 국면입니다. 대선이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때 가서 플랜 B, 플랜 A-1 이게 훨씬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으로서.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낙마한다. 민주당의 어찌 보면 훨씬 더 민주당이 내년 후년 2026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갑자기 준비 없이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 이 어제 위증교사 무죄 이거 가지고 전혀 미래가 열렸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는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